유튜브로 빠지셔도 아니 그 양반 강의 들으려고 우리가 인터넷 강의를 보는 건 아니거든. 그 양반이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짜증나. 자, 여기 명봉재수하고 백구식장이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 대나무라든가 오동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속이 비어 있다 보니까 수화가 잘 소통이 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이 봉황이라고 하는 새도 영물이죠. 수화가 잘 이렇게 소통이 된 그런 새다 보니까 한 번 날면 창공 끝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옛글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봉비천이네. 예. 봉황이 하늘을 나는데 1000길 위로 올라간다 이게 1000길. 봉비천이네. 기불탁속은 아무리 굶주려도 굶주릴 기 탁속 좁쌀 같은 걸 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굶주려도 좁쌀을 먹지 않는 것은 장부지 염절내라. 장부의 그 참 깨끗한 절개와 같다. 이게. 네. 봉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화가 소통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나는데 그냥 한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봉황이 이렇게 오동나무라든가 또 대나무 열매를 먹는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 이게 봉황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때는 태평성세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태평성세. 여기서 말하는 나무 숫자는 뭐 오동나무겠죠. 오동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장에서 하이일체하야 솔빈 귀왕이라. 그러니까 참 세상이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태평성세를 이루니까 봉황이 날아들고 백구식장이라고 했어요. 백구식장이라. 흰백자의 이 구자가 망아지 구자예요. 망아지 구. 먹을 식 마당장. 자, 여기 이제 흰백자. 이게 뭐냐면 날일자에다가 점을 찍은 거예요. 점을 찍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삐친 별자라고 했죠. 이게 양기가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밝게 이렇게 드러난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흰백자가 되는 거예요. 흰백자. 그 다음에 구자는 말마자에 이 글귀 구자를 썼어요. 글귀 구자. 여기에 우리가 글귀 구자가 글귀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작은 걸 우리가 구구절절 할 때 뭐 이렇게 그런 말 쓰죠. 작은 말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견자 볼까요? 참 개구자. 이렇게 쓰면 이건 개구자인데 이건 구자가 생긴 작은 개요. 작은 개. 예를 들어서 우리 개견자는 이건 큰 개예요. 큰 대자 썼으니까. 큰 개. 우리 삽살개. 이것도 큰 대자 썼죠? 그게 큰 개예요. 큰 개인데 털옥삼자를 붙었으니까 털이 수북한 큰 개를 갖다가 우리는 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 우리 옛날 황종이 황종이 선생인가요? 황종이라네. 황의 예, 호가 방촌이에요. 방촌.
이 이방자를 썼어요. 그 왜 이방자를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충직한 개라는 뜻인가? 아마 집을 지키는 뭐 개라는 뜻으로도 본래 개라고 하는 것이 도적을 지키는 그런 거니까. 그렇지만은 이 삽살개는 아마 우리 고유의 아마 품종인 것 같아요. 삽살개가 우리 고유의 품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썼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게 말은 말인데 조그만 말. 그래서 망아지구예요. 망아지구. 그 다음에 식자는 이 어질량자를 썼는데 사람이 잘 먹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는데, 이 어질량자 보면은 어질량자가 사실은 이게 휜배자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사실. 이게 뭐냐면, 이게 화자도 되지만은 숟가락 시자도 돼요. 숟가락 시자. 아니, 뭐야, 이게. 이 시자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게 숟가락 시자예요. 숟가락 시자. 그러니까 이게 요글자가 이게 고소할 급자예요. 고소할 급. 네, 고소할 급자예요. 그게 뭐냐면 숟가락 위에 백미, 휜 쌀밥을 갖다가 탁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고소할 급.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밥을 먹는다는 뜻으로 식이라고 한 거예요. 고소할 급. 자, 장자는 흑토자에다가 날일자에다가 한일자에 달월자를 썼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양이라고 하는 글자이기도 한데, 여기다가 좌부왕변에다가 쓰면은 변양자죠. 변양자. 이 변양자에 대해서는 요 새벽단자에다가 이 물자를 쓴 글자이기도 해요. 이 물자가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빛이 이렇게 내리 비치는 그런 뜻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양기가 충만한 태양빛이 잘 내리 쬐고 있는 양기가 충만한 곳이다. 그곳을 마당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마당. 또는 여기 땅을 중심으로 해와 달이 비추는 곳이다.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해요. 그렇게도. 네. 어떤 집을 가보니까 집이 있는데 막 집이 숲속에 가려져 있어요. 막 큰 나무들이 그냥 마당이며 어디며 그냥 막 사방에다가 다 큰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집이 있으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양기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 하더라도 처마 밑에 정도 클 정도의 그런 나무 같은 걸 심으면 모를까, 벌써 이게 지붕을 덮을 정도의 나무가 돼버리면은 그 집안은 안 돼요. 그 흉가예요, 흉가. 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큰 나무 같은 거 있으면은, 네? 아파트 같은 데 괜찮은가요? 아파트야 뭐 감히 나무가 어떻게 뭐 아파트를 예, 극하겠어요. 그렇지요. 예. 우리가 이 집도 마찬 이 집이라는 자체도 사실은 이게 음기가 설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집 가보면은 노인 집에 한번 가보니까 집이 뭐 한 50평, 60평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부부지간 둘이서 살아. 그런데 그 5, 60평 되는 집에서 두 분이 사시니 이거 뭐 그냥 적막감이 감돌지요. 뭐 적막감이. 그렇잖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음기에 양기가 치입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저 조그만 집에서 바글바글 끓여야지. 그래야지. 집은 으리으리한데 그냥 겨우 두 사람만 산다든가. 그건 오히려 그건 흉상이에요. 흉상. 마찬가지로 이 마당이라고 하는 곳이 양기가 충만해야만이 그 집안이 번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이 풍수 같은 거 볼 때에도 터가 이렇게 있으면 터는 가능하면 이렇게 반듯하게 해야 돼요. 반듯하게. 옛 글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기정, 택정, 인역정. 터기자. 네? 기정, 택정, 인역정. 터가 바르면 집도 바르게 되고, 집이 바르면 그곳에 거처하는 주인 역시 사람 역시 바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이라든가 터가 사람의 성품까지도 이렇게 변모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집 보면은 막 여기 쪼가리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털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냥 그리고 그걸 다 집으로 쓰고, 물론 요즘에는 뭐 집값이 비싸고 뭐 비싸니까 물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이상적인 집은 한 50%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여기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여기다가 집을 짓고 마당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마당을. 그래서 양기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갖다가 터가 아깝다고 그냥 끝까지 다 지려고 한다든가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유여한 모습을 남겨놔야지. 그리고 가능하면 마당을 앞에다가 두어야 되는 것이지 뒤에다가 둔다든가 그런 건 좋은 게 아니죠.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집안의 복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또 이루어지냐면은 물에서 일어나요. 물.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비가 왔다. 비가 왔다 하면은 이 빗물이 여기 낙수물로 떨어지고 여기 주변에 들어온 빗물이 돌고 돌아서 어느 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야 되는데 요즘에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방울을 재려고 할 때에 그래서 방울을 재려고 할 때에 마당을 중심으로 방울을 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터 자체를 놓고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태극점을 이렇게 잡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집안의 그 집의 기륭화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의 물 갖고 기륭을 보려면은 반드시 이 물이 떨어져 가지고 돌고 도는 여기를 중심으로 방울을 정해야 되는 것이지, 털을 갖고서 이 태극점 잡아서 안 돼요. 여기서 태극점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옛날에 저기 충청도, 충청북도에 사는 사람인데 서병기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양택으로 이름난 사람이었어요. 이름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패처를 갖고서 방울을 딱 칠 때 어디에 앉아서 딱 치냐면은 저 대청 마루가 있으면 덜 보이는데 거기 한가운데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패처를 봐요. 이렇게. 그래서 방울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앉아있는 데가 태극점 인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숨기는 거예요. 아무한테는 안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이 사람 앉아있는 자리는 여기지만은 시선은 저 한가운데가 있는 거예요. 한가운데. 네. 거기에서 방울을 재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재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물에서 일어나요. 물에서. 양택이든 음택이든 다. 그리고 양기가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요즘 사람들은 이 집 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가격이 올라가느냐 그걸 중심으로 보지만은 옛 사람들은 건강을 중심으로 봤죠. 건강. 그리고 이 터가 후손 대대로 전해질 것인가, 이걸 본 거죠. 하여튼 이 참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마당이에요. 마당. 예. 햇빛과 달빛이 아니고 최소한도 우리가 집을 진다면은 옛날에 탱리지에서도 그래요. 탱리지에서도 집을 질 때에 우유를 이렇게 쳐다봐 가지고 북두칠성이 항시 비치는 곳, 거기를 갖다가 터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기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게 안 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는 잡귀가 끓는다는 얘기예요. 음사한 기운이 설해가지고 잡귀가 끓는다, 그런 말도 해요. 늘 그러니까 우리가 산 같은 데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북두칠성이 항시 비추는 그런 곳에다가 집을 지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백구식장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휜 망아지가 마당에서 풀을 뜯는다 이런 얘기예요. 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먹는다. 이 얘기가 도대체가 무슨 얘기일까? 자, 시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왈 교교백구여 시가 장묘라 하니, 예? 깨끗한 휜 망아지가, 시가 장묘, 장묘가 뭐냐면 우리 마당에 풀을 뜯어먹는다. 에? 우리 마당에 풀을 뜯어먹는다. 라고 하니. 이게 뭔 뜻이냐? 개미 현인지래니 대개 현인이 찾아옴을 찬미한 것이다. 기 소승지 백구가 그가 탔던 휜 망아지가 득이 잠시거장이 잠깐 마당에서 쉬며 식장중지 초야라. 마당 식장중지 초야라. 이게요. 마당 한가운데 있는 풀을 뜯어먹기를 바라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내 집안에 참 귀한 손님이 온 거예요. 에? 근데 이 손님이 말하자면 이제 이 임금이 현자를 대하는 거예요. 현자를. 그래서 오래 붙들어주고 싶은데, 차마 더 눌렀다 가시라고 이렇게 억지로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타고 왔던 망아지가 내 마당에서 풀 뜯어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옳거니 저 망아지를 갖다가 잘 붙들어주면은, 망아지를 편안하게 잘 붙들어주면은, 그러면은 더 머무를 수 있겠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교백구여 시가장묘다라고 하는 시경의 이 글의 속뜻이 바로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현자가 우리나라에 내 집에 방문하는. 참 우리 조선시대에 그 가옥 구조를 보면은, 사대부 집안 가옥 구조를 보면은 사랑방이 늘 있어요. 사랑방이. 그래서 안채와 사랑방이 이렇게 독립이 되어 있죠. 그죠? 어찌 보면은 이 사랑방을 뒀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디 좋은 손님이 와도 내 집에 원으로 초청을 하지 않고
식당 가가지고 그냥 먹지요, 그냥. 예? 이런 참 좋은 문화가 사라진 것이 참 안타까워요, 이런 것들이. 저도 가끔은 이제 친구들 저기 하면은 기왕이면 집에 와서 먹자고 얘기해요. 그러면 집사람은 이제, 물론 집사람 직장 다니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이제 음식장만 하긴 하지만은 불만이 많겠죠. 네? 우리 여사님은 어떻게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매시나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사모님께 자유를 드려야 돼요. 말년이 좋으시려면. 말년이 편안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참 집안에 예가 없어지고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은 참 그게 안타까워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빈객을 이렇게 맞이하고 거기서 좋은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해야 돼. 아마 내가 아는 한 분이 집을 졌는데 어느 한 곳에서는 이게 뭡니까? 왜 미술 전시회 같은 거 하게 되면은 거길 뭐라고 하나요? 네? 갤러리. 이걸 한문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화랑. 그렇죠. 화랑. 화랑이에요, 화랑. 거기에 한 곳을 마련해 놓고 좋은 강사도 초빙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네. 꼭 우리 둘만의 공간, 외부 사람 철저히 차단.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사람 간에 서로 사귀고 하면서 거기서 정을 주고받고, 네? 네.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너무나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친근하게 대하는 것이 이제 핸드폰만 대하고, 네? 여기 가짜 세상 아니에요. 가짜 세상. 그거나 대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 참 갈수록 사람은 자꾸 외로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을 보고 감동하고 자연을 보고 감동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문화는 우리가 지향을 하고 이게 자꾸 뭐 요즘에 외국 같은 데도 보면은 무슨 클럽이니 뭐니 뭐 이래 가지고 사람들하고 서로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것들을 또 중시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클럽을 중요하게 여기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편으로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참 어찌 보면 또 무서운 세상이기도 하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백구식장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이제 현자를 우대하고 거기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현자가 찾아올 수 있는 바는 뭐 때문이겠어요? 저 주인이 잘 대해주니까. 에? 외국인이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 나라가 참 외국인 관광객들 잘 대해주고 그게 말하자면 현자를 우대하는 거예요. 우리 관광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관광. 관광. 이게 우리 주역에 관국지광이라는 글자를 갖다 줄인 거예요. 관국지광. 네? 그 나라의 빛을 관하는 거예요. 이게 관광의 뜻이에요. 그러면 나라의 빛은 뭘까? 나라의 빛은
그 나라의 어떤 뭐 문화, 뭐 어떤 정신, 뭐 그런 거겠죠, 그죠?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가 참으로 안정되고 살기 좋은 곳이고 그런 곳이니까 외국인들은 기꺼이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대우를 해주고, 이게 바로 이제 관광의 뜻이죠, 이게 관광. 여기다가도 이 뜻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참 세상이 태평성세가 되니까 저 성군이 나라를 갖다가 태평성세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봉황새가 날아들고 현자들이 막 다 찾아오는 겁니다. 그냥 술에 패백을 들고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백구식장의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는 곳만 태평한 세상이 되는 게 아니고, 태평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고 화피 초목하고 뇌급 만방이라. 화피 초목하고, 자, 화자가 이렇게 써요. 화. 피자는 이렇게 쓰고, 오디자를 옆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죠. 화피. 이렇게 긋고 또 오자를 쓰죠. 손으로 짐승 가죽의 털을 뽑는 뜻이에요. 이게 피자, 가죽 피자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풀초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풀초자는 이렇게도 쓰지만, 이렇게 쓸 때 이것도 긋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피 촉, 그 다음에 목, 목.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초목에도 교화가 미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불 피자죠. 이불 피. 우리 이불이란 말이 아마 그 입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서 이렇게 된 글자가 아닐까 싶어요. 이 화할화자는 이게 이렇게 쓴 게 뭐냐면, 요 글자가 우리 이게 비자 보면은 이렇게 써요. 비자. 이게 뭐냐? 이게 사람인 자를 반대로 쓴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자, 쫓을종자는 그래 이렇게 써요. 쫓을종자는 왜 우리가 저기 뭐야? 이렇게 쓰잖아요. 쫓을종자가. 그죠? 이게 뭐냐면 두 사람이 함께 행하고, 이건 그칠 지자예요. 함께 행하고 함께 그치는 거예요. 이게 종자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본래는 이게 꼭 야그만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쫓을종자를 이렇게 썼어요. 쫓을종자를. 근데 이것과 같은 글자가 이게 비자예요. 비자인데 지금은 이제 사람인자를 썼지만, 옛날에는 사람인자를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옛날 사람인자를. 근데 지금은 요건 요 비자는 반대로 이렇게 썼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참 이쪽으로 함께 하는 것이고, 비자는 이쪽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화할 화자를 요렇게 썼는데 여기는 그냥 밝은 쪽으로 함께 가는 뜻이고 요건 몸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몸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반신의 뜻이에요. 반신. 우리 옛글에 보면은 반신 수덕이다. 내 몸을 돌이켜서 덕을 닦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무슨 도를 행하는데 사람들이 함께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소위는 네 잘못이요. 이렇게 하겠지만은 우리 집사람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잘못된 거 있으면 다 당신 잘못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군자는 내 탓이요. 이거예요. 이제 군자는 내 탓이요. 남편복이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반신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가 무슨 도를 행하는데 사람 나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럴 때는, 그래, 내 탓이다. 이게 자신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반신의 뜻이에요. 그래서 덕을 닦는다. 이런 얘기예요. 덕을 닦는다. 이 비자 의미가 그거예요. 화할화자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반신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기존에 내가 습관대로 살다가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반신하는 거예요. 반신.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남이 잘못한 게 아니라. 말이 그렇지 정말로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다 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 아주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근데 참 말은 쉬운데 우리가 행으로 옮기기가 참 어려워요. 예? 행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행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은 그야말로 성인이지. 성인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이렇게 사실 하는 것이 뭐겠어요? 이것이 이 학문이 나의 행실로까지 미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진정 학문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말은 그냥 부처님 말씀처럼 번지르 하면서도 행실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장차 어떤 사람은 태어나느냐. 아니 그것도 공부요. 궁금하고 생각하는 그것도 공부요. 예? 자꾸 궁금하면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 자, 그래서 이 화할 화자가 이제 그런 뜻이고, 변화를 하는 거죠. 그죠? 변화를 하는 거예요. 피자는 오디변에다가 가죽 피자를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엇을, 본래 이게, 혹자는 이걸 두고서 이불과 같다. 이불이다 이게요. 근데 겉에 이제 입히는 것을 이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입다. 우리가 그래서 피복이라는 말 쓰죠. 피복, 입다 이런 뜻도 되고, 또는 이게 피동사의 뜻으로 뭘 당하다. 뭘 당하다. 좋은 뜻으로 말할 때는 은혜를 입다는 뜻도 되고, 나쁘게 말하면 뭘 당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피자가. 그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군의 덕화가 말하자면은 초목에게까지도 교화를 하고 입힌다는 얘기예요. 초목에도 교화를 할까? 예, 이건 이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교화가 이제 요것은 하나의 이제 주제어가 되겠죠. 그죠? 교화가 초목에게까지 입혀지는 거야. 초목에 입혀지고 이렇게. 다음에 의지할 뇌자. 의지할 뇌. 자, 이게 묵골 속자에 이렇게 칼도자 썼지만은 이걸 칼도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인자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조개표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폐물을 짊어진 모습이에요. 짊어진 모습.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질부 이렇게 얘기하죠. 질부, 짊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배반한다는 뜻도 있어요. 등에 짊어졌다 지다 보니까. 근데 왜 또 이게 배반할 부자가 또 될까? 사람이 폐물을 짊어지다 보면은 정신이 나가지요. 그죠? 정신이 나가. 그러니까 이치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부음이 포양이라는 말 써요. 우리 도덕경에. 부음이 포양이라는 말 무슨 뜻이냐? 음을 짊어지고 양을 쌓아놨다니. 쌓아놓을 포. 우리가 포옹하다 할 때 이렇게 쓰죠. 그죠? 우리가 포부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포부. 이게 포부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포부. 이게 무슨 뜻일까? 물론 여러 가지 뜻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부자는 이게 등 돌린다는 뜻도 있어요. 등 돌리다. 그러니까 이게 음을 등 돌리고 양을 쌓아놨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둠을 등지고 밝은 곳을 향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 모든 생물들은 다 이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예전에 보니까 시궁창에 어떤 씨앗이 뚝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막 시궁창에 그 싹을 틔워가지고 막 위로 밝은 곳으로 나오려고 하나가 막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게. 저는 참 가다가 그걸 보고 감탄을 했어요, 내가. 이야, 저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예? 추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 이놈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씨앗은 참 운이 좋아서 양지 바른 곳에 톡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이렇게 시궁창에 떨어져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집안은 구차한 집안에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어찌 보면은 막 이런 구차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 더 생명력을 더 갖게 되고 오히려 그게 더 복이 될지도 몰라요. 그게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나약해. 그냥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다 나약해요. 우리가 나무를 보더라도 나이테를 보면 어때요? 나뭇가지가 남쪽을 향하잖아요. 남쪽을. 이게 부음이 포양이에요. 밝은 곳을 향한다는 얘기예요. 식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당을 자꾸 중시하게 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무 밝아도 안 되지. 늘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너무 밝으면
너무 밝으면 혼이 상하고 너무 어두우면 백이 상해요. 네. 그러니까 이 혼백의 조화를 이루려면 밝음과 어두움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네. 뭐든지 치우치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네. 아까 우리 이 해와 달이 조화를 이루어서 만상이 생겨나는 것이지 태양빛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늘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교화가 이렇게 초목에도 미치고 뇌자가 의지할 뇌자죠. 여기 이제 짊어질 부자인데 이게 의지할 뇌자예요. 이게 만방이 성군이 세상을 아주 태평성소로 만드니까 만방이 다 거기에 의지해서 묶는 거예요. 나도 좀 신하로 좀 백성으로 좀 나 여기서 살게 해주시오. 이렇게 묶는 거예요. 묶어 같이. 자, 여기 이제 급자는 여기서 이렇게 쓰고 또 우자를 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여기다 또 우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쓰면 이게 잘못된 글자 이게. 요게 한 획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4획이에요. 요걸 이어지는 그냥 한 획으로 써버리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미칠급자인데 사람이 손을 써서 어느 곳에 미치는 이르는 거예요. 어느 곳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철학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선현들의 그 가는 길을 후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곳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미칠급자예요. 만방이래. 만방. 여기 1만만자.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만방이 다 이렇게 의지해서 미친다. 이게 참 이게 그러네요. 이게 만방이 성군 그 성군에게 이른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의지함이 만방에 미친다. 이렇게 만방이 성군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고 성군에게 의지함이 여기 이제 이게 주제어지. 아까 교화가 이게 이 주어로서 썼듯이 교화가 피는 동사지요. 교화가 초목에 입혀지고 의지함이 만방에 미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